안녕하세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셋이나 낳았는데도 진정한 어른이 된 건가 하고 늘 스스로에게 독려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누구나 그러하듯 처음 사는 인생이고 처음 부모가 되었으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사는 거겠죠? 앞으로는 더욱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저의 이야기를 써내려가 보려 합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남편과 결혼해 슬아의 딸 셋을 두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한사코 얘기를 하셨지만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 아이를 셋이나 낳았던지라 이미 노산이었고 저에겐 딸 셋이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낳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들을 하나 낳아야지. 이왕 이렇게 줄줄이 낳는 거 마지막으로 아들 하나 낳아봐라. 그래도 대는 이어야지. 에이, 애 셋이면 충분하죠. 죄송해요. 아들 하나 낳았으면 어머님이 좋으실 테지만 그래도 저희가 더 잘할 테니 미련은 갖지 마세요. 저도 나이가 있고 이도 나이가 있어서 넷째까진 무리 같아요. 아무래도 교육비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너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데 뭐가 문제야? 외동딸 하나 있는 거 너희 엄마가 그래도 재산도 물려주실 텐데 너 가게도 잘 되잖냐? 뭘 그리 악착같이 살아? 애 하나 더 낳아도 충분하겠구먼. 아빠한테는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건 나중에 문제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엄마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가게라는 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전 그냥 지금 삶에 충실하고 싶어요, 어머님. 아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도 참 갑갑하다. 그리고 내 아들은 무슨 죄냐?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이인데 처가에서 대접은 해줘야지. 아들 같은 사이를. 네가 친정에 손을 안 벌린다고 해도 친정에서 사이 보고 알아서 해줘야 하는 거야. 그래야 도리인 거지. 에이, 저희 집 가면 엄마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꼭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 손주 없는 부분을 참 아쉬워하시는 시어머니였고 절 볼 때마다 아들이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게 부담이 되었어요. 오랜 세월 아들만 바라보고 홀로 사셨던 분이기도 했고 옛날 사람이니 그러려니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처음에 내 편이 되어주던 남편도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하면 할수록 역시나 남의 편이 되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이었어요. 넌 나한테 안부 전화도 안 하냐? 기본적으로 3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며느리 목소리 잊어버리겠다. 아, 죄송해요. 요즘 매장도 너무 바쁘기도 하고 셋째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별일 없으시죠? 안 그래도 주말에 어머님 생신이라 찾아뵈려고 했는데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식당 예약할 건데. 너 지금 시어머니 생일에 외식으로 퉁치자는 거냐? 네가 아무리 돈을 잘 번다고 해도 넌 이 집 며느리야. 아들도 못 낳으면 나한테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아들한테도 이러냐? 밥 한 번 안 차려주지? 너 잘났다 정말. 늘 해마다 생신상을 해드렸지만 한 해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던 어머님이었고 이날은 제가 운영하는 바쁜 빵집과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부분으로 정신이 없던 때였어요. 하루만 외식을 하자고 하니 어머님은 노발대발하시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생신 때 아무래도 외식해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님이 많이 섭섭하신가 봐. 요새 매장도 너무 바빠지고 그래서 주말에 잠깐 식사만 하고 내가 매장에 나가봐야 할 것 같거든. 당신이 좀 잘 얘기해드리면 안 될까? 어머님 정말 섭섭해 하시더라. 아, 내가 잘 얘기할게.
그럼 엄마 생신에 100만 원 정도 드릴까? 며느리가 밥상도 안 차리면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엄마도 기분이 풀리지. 그래도 엄마가 나 하나 홀로 키워서 너한테 장가 보낸 건데 며느리가 이 정도도 안 해봐. 100만 원이나? 아무리 매장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용돈 100만 원은 좀 타격이 크긴 한데. 우리 애가 셋이야. 지금 우리 엄마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는 거야? 와, 너 변했다. 이제 애 낳고 사니까 우리 엄마가 우습지? 진짜 너무하네. 솔직히 너 우리 엄마가 혼자 계시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러는 거지? 어느 며느리가 밥상도 안 차리고 입을 싹 닦아. 말이 좀 그렇다. 입을 닦는다니. 내가 매번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에만 그러자는 건데 진짜 너무한다 자기야. 남편마저 감정이 상했는지 저렇게 비아냥거렸고 저 역시 모두가 섭섭해하니 제가 맞춰야 되겠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 생신을 보내게 되었는데 역시나 돈 100만 원을 드리니 어머님과 남편은 입이 귀에 걸렸고 그래도 그 모습을 보니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던 그때 일주일 내내 가게에 신경 쓰던 저는 결국 병이 나고 말았고 의사 선생님이 꼭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하에 결국 가게를 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뭐 하나 진득히 일을 하는 법이 없던 남편 때문에 가게를 쉴 수 없었고 저희 집의 모든 생활비 지출은 제가 버는 돈에서 충당이 되었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을 의지했던 건 남편이 아이들에겐 정말 둘도 없는 아빠였고 제가 아빠가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고 대리만족이 되었답니다. 당신은 쉬고 내가 그럼 가게를 돌볼게. 사실 회사랑 진짜 안 맞았거든. 근데 누군가는 가게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두 부부가 여기 매장 하나에 매달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한 명은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녀야지. 우리 애가 셋인데. 지금 당신 들어간 회사도 얼마 안 됐잖아. 또 그만둔다는 거야? 이제 우리 애들도 다 고학년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네가 운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운영 잘한다니까. 난 사업 체질이고 지금 네가 올리는 매출보다 더 올릴 수도 있어. 그리고 의사가 그렇게 너 안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무리를 해야겠어? 내 말 듣고 넌 집에서 이제 애들이나 돌봐. 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남편이었고 제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다고 하니 뭐라 할 말은 없었는데 오히려 그래도 남편이라 감동은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 전적으로 살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주부가 되었고 남편은 가게를 운영해 나갔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남편은 성실하게 가게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으려고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고 낮엔 나가서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탱자탱자 놀러 다니기에 바쁘더라고요. 아까 낮에 가게 가보니까 당신 없더라? 당신 가게 운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아? 아무리 사장이어도 본인이 열심히 해야 매출이 따라오는 거지. 직원만 늘린다고 가게 운영이 돼? 나 진짜 너무 실망했어. 당장 원상복구 시켜놔. 알겠지? 남자가 하는 일에 왈가왈부 하지 마. 그리고 너랑 나랑 운영 방식이 다른 거고 네가 나한테 일임을 하기로 했으면 그걸 지켜야지. 내가 하는 방식이 되고 이러쿵저러쿵. 아무리 부부 사이지만 선 넘는 거다 너. 그러지 말고 그냥 넌 쉬어. 여보, 우리 애가 셋인데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나 잘 되자고 이래? 우리 가족이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너네 궁객이라도 할까봐 그래? 여자 넷이서 아주 나중엔 나 잡아먹겠다. 이래서 엄마가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 뭐? 당신도 아들 얘기하네? 요즘 진짜 왜 그래? 아들 없는 게 내 탓도 아니고. 당신도 우리 딸 셋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결국 가게 얘기로 시작을 했다가 아들 얘기로 감정이 상해버렸고 하도 남편이 왈가왈부하지도 말라기에 걱정은 했지만 저 역시 남편과 싸우기 싫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다 문득 가게 직원으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요새 안 계시니? 남 사장님이 얼마나 신났는지. 아, 맞다. 그리고 뭐 투자 설명회인가 다니면서 엄청 그러시던데 사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사장님이 자꾸 자리를 비우시니까 저희도 인력이 모자라고 힘드네요. 그렇다고 알아주지도 않고. 아, 그래. 힘들지. 미안해. 우리 남편이 의욕만 앞서가지고 또 뭐 투자 설명회니 뭐니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주의 줄게. 차라리 그냥 사장님이 다시 나오시면 안 돼요?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직원들도 불만이 엄청 많고 손님들도 빵맛이 변했다고 하면서 컴플레인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다시 나오시던가 매니저님 한 명 구해주세요. 이러다 말고 밖으로만 나돈다는 남편이었고 그때부터 이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뒷조사를 해보니 남편은 웬 여자와 아주 긴밀한 사이인 것 같이 보였고 곧이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을 거대 베이커리 사장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손님으로 온 여성을 꼬셔서 만나고 있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전 아이들이 있었기에 남편에게 조용히 정리하라고 경고를 주었고 싹싹 빌 거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 솔직히 코딱지만한 베이커리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네 유세 받아주기 힘들었는데 다 알고 있더니 잘 됐네. 이혼하자. 애들은 네가 키워. 엄마 말이 사실이었어.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너한테서 아들 보기는 틀렸고 그냥 나도 깔끔하게 재혼해서 새 출발할게. 나 다 필요 없고 그냥 이혼만 해주면 되니까 그리 알아. 나한텐 그럴 수 있다 쳐. 솔직히 당신이랑 나랑은 피도 안 섞인 남남이니까. 근데 어떻게 애들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애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가 되니? 하긴 바람을 피우니까 뻔뻔하겠지. 그래도 당신이 이럴 줄 몰랐다 정말. 그 여자는 나를 엄청 대단하게 칭송해줘. 알아? 너보다 능력도 훨씬 많아서 내 뒷바라지도 다 해준다고 했다고. 그래. 어디 한번 그 사람 대단히 지켜봐. 나 절대 이혼 안 해줄 거고 우리 애들한테 아빠 없이 살게 하지 않을 거니까. 도저히 남 좋은 꼴은 못 보겠어서 전 이혼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조차 대번에 저를 부르셨고 11년을 며느리로서 모셨지만 시어머니에게 전 그저 남보다도 못한 존재였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 참 눈물이 나왔습니다. 너 왜 이혼 안 해주겠다는 거야? 너보다도 능력 있고 어리고 예쁜 여자가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너 우리 아들 신세 망치려고 하냐? 아들도 못 낳겠다. 이혼도 안 해주겠다. 어쩜 그리 이기적이냐고. 얼굴 붉히지 말고 그냥 이혼해라. 정말 너무하시네요. 애들 아빠야말로 지금 아무것도 배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어머님이 말려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그렇게 대단한가 보죠? 이제 필요 없어지니 그냥 나가라니. 11년 동안 헌신한 대가가 정말 치욕스럽네요. 헌신은 무슨?
네가 아들을 낳기로 했냐? 우리 아들 뒷바라지를 하기로 했냐? 그저 나가서 일하느라 얼굴 한번 비출까 말까 했지.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애들 아빠 그리고 애들 또 어머님까지 배불리 산 거예요. 그거 모르세요? 어쨌든 전 이혼 안 해요. 제가 강경하게 나오자 어머님은 모진욕과 말을 내뱉었지만 꾹 참아냈는데 이혼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혼을 당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 혼자였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았을 테지만 그래도 아빠라고 아빠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이혼한다고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대놓고 외박을 일삼았어요. 그리고 하지도 않던 명품 시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저를 더 가짱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뻔뻔하게 이혼 요구를 하면서 수치스럽게 말이죠. 네가 이런 거 사줄 수 있냐? 그저 벌어먹여만 봤지. 참, 내가 새로운 여자 만나니까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 통도 크고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너보다 훨씬 예쁘고 그러니까 나 좀 놔줘. 내 행복 막지 말란 말이야, 제발. 진짜 너무한다. 명품에 속은 거니? 그 여자가 다 사주디? 당신도 참, 당신 객관화가 안 돼 있어. 줄줄이 애가 셋이나 딸리고 이혼남에 나랑 이혼하면 직업도 없는 너인데 그 여자가 널 왜 만날 거라고 생각해? 네가 뭐 그리 잘났다고?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그래, 그 여자도 뭔가 있겠지.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을 좋다고 하는 거겠지. 끼리끼리 잘 만났어. 그 여자가 날 뜯어먹으려고 만난다는 거냐, 그럼? 걔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그러니까 나 좀 놔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걔 임신 13주야. 우리 새 출발하게 그냥 네가 나가주면 돼. 애들 데리고. 상간녀가 임신을 했다면서 제발 이혼해달라고 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집 남편은 가게일마저 나가지 않겠다고 했고 전 몸이 다 나아지지 않았지만 가게를 다시 나가게 되었답니다. 차라리 이렇게 심적으로 힘들 때 몸이라도 바쁘게 움직이니 한결 낫다고 느껴졌고 어떻게 알았는지 이 소식은 저희 친정엄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친정에서도 이혼을 당장 하라고 난리가 나게 되었죠. 저 혼자만 삭히면 될 일을 친정엄마까지 알게 되자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쓰리더라고요. 다 들었어. 너 이혼해 당장.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 집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사니? 이혼이 흠도 아니야 요샌. 당장 나오고 애들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엄마가 다 키워줄 거니까. 그런 아빠는 없는 게 나아. 알겠니? 얼른 이혼해. 엄마, 어떻게 알았어? 그래도 어떻게 그래. 애들 아빠인데. 애들은 아빠 좋아하잖아. 나만 참으면 되는 걸. 미안해요. 김서방 전화 왔어. 너 좀 설득하라고.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당장 이혼해. 아무래도 김서방 잠깐 바람 아닌 것 같더라. 말투부터가 예전이랑 달라. 능력도 없는 거 내 딸이 벌어먹여 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감히 이혼을 요구해? 오히려 잘 된 거야. 엄마는 김서방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회사도 하루 나가고 그만두고 뭐든 자기 맘대로. 그런 남편 없는 게 나아. 엄마 믿고 이혼해. 잠깐 마음 아픈 거야. 지나고 나면 오히려 잘 됐다 싶을 거야. 내가 아빠 없이 컸잖아. 애들한테 그런 부재 주고 싶지 않아. 엄마한테 말은 안 했지만 어려서 아빠가 그리웠거든. 뭐? 이 미련한 거사.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리고 넌 아빠가 돌아가신 거잖아. 그거랑 이게 같아?
아유, 이 철딱서니. 친정엄마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땐 왜 그렇게 남편에게 집착을 했는지, 오히려 아이들의 행복을 생각하면 아빠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상간녀마저 임신을 했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이혼을 종용하자 저 역시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찰나 그래도 가족이니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방문을 하였고 시어머니라도 잘 설득해서 남편의 마음마저 붙잡아 보자라는 심정이었어요. 그때 당시엔 상간녀 아이라도 키워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남편을 붙잡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댁에 방문을 했고 시어머니는 반가워하지 않는 얼굴을 하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저에게 빨리 집에 가라며 호통을 치셨고 왜 그랬는지 이유가 곧 밝혀졌어요. 왜 연락도 없이 와? 오늘 누구 오기로 했다고? 당장 애들 데리고 가거라. 나 설득할 생각 말고 당장 나가라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주라고 해요. 어머, 제가 오늘 오면 안 되는 거였나요? 당황스럽네요. 아,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이혼한다고. 당장 애들 데리고 나가. 애들 앞에서 못 볼 걸 보이지 말고. 아, 당신 전부인? 아, 안녕하세요. 제 얘긴 들으셨죠? 저 이 사람이랑 재혼할 거니까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들 미쳤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그리고 뭐? 재혼? 바람핀 주제에 뭐가 그리 당당해? 당신도 제정신이 아니지? 정신 사납다. 당장 가. 여기가 어디라고 너야말로 그렇게 무례하게 그러는 거냐? 애들 데리고 못 볼 걸 보이지 말고 빨리 가. 내가 낳은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도 버젓이 시댁에 인사온 정신나간 상간녀였고 그 상간녀를 데리고 온 건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좋다고 인사를 받는다고 한 것이었고 아이들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는데 고학년인 두 딸은 뭐가 뭔지 다 아는 눈치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상간녀를 보고 달려나온 셋째 한마디에 내 셋째 얼굴을 보자마자 창백히 질려 상간녀는 벌벌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과 시어머니조차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말았어요. 어? 거지 아줌마다. 아줌마, 나 알죠? 그때 아줌마가 저 귀엽다고 엿도 주고 그랬잖아요. 내 친구랑. 근데 우리 아빠랑 무슨 사이길래 여기 온 거예요? 오늘은 시장에 안 가나 보죠? 엄마, 그때 내가 말한 각소리 아줌마야. 나한테 엿준. 뭐? 각소리? 그때 네가 말한? 재력가라고 하더니 시장에서 여파는 각소리였구나. 당신도 잘 알고 있었고? 뭐? 아니,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식분 사업 한다고 하지 않았어? 각소리라니. 그리고 시장은 또 무슨 말이야? 알고 보니 남편의 상간녀는 시장에서 엿을 팔고 재롱을 떠는 각설이었습니다. 직업에 기천은 없다지만 체면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어머님은 이 부분이 용서가 되지 않는 듯하였고 남편마저 얼굴을 붉히더라고요. 거대 베이커리 사장인 줄 알았던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바람을 피우게 된 것이고 본인이 각설이라는 말을 숨기고 식품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곳저곳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본인 회사에 투자를 하라며 명품 공세를 갖다 바친 것이었어요.
아니, 이럴 수는 없지. 내가 너 시장에서 엿파는 애인 거 알았으면 허락했겠어? 친정 잘 사는 며느리 두고 내가 왜 너같이 각설이 같은 며느리를 둬야 하냐고. 너 식품 사업 한다고 했잖아. 다 거짓말이었니? 입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 어머, 식품 사업 맞잖아요. 저 엿대다 팔아요. 이것도 사업이죠. 그리고 어떤 것을 하던 제 직업인데 뭘 그러세요? 어차피 저 이 사람 아이도 가졌으니까 더 이상 말 마세요. 그렇게 원하던 아들 손주 낳아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노인네가 말이 많아. 너 지금 노인네라고 했어? 아니 어쩌다 저런 화상을 데려와서. 얘 어미야, 저 여자 말하는 뽐새 봐라. 뭐란 말 좀 해봐. 뭘 저한테 말을 하라고 그러세요? 어머님 저보고 가라면서요. 이제야 잘 어울리는 그림 같네요. 부자 여자친구라더니 옆팔면서 부자 됐나 보지. 이렇게 보니까 당신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내가 빠져줘야겠어. 얘들아, 가자. 엄마가 이렇게 애쓰고 지키려 했던 가정이 너희 할머니랑 아빠가 이렇게 부시는구나. 잘 봤지? 얼른 가자. 엄마한텐 니들만 있으면 돼. 아빠, 진짜 실망이야. 우리가 이런 것도 모를 것 같아? 다신 아빠 안 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얘들아, 가자. 아빠가 우릴 배신했어. 고학년이었던 첫째와 둘째는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는 듯 했고, 그렇게 딸들과 전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행동에 노발대발하면서 난리가 났지만,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저 역시 아이들을 위해 끝끝내 지키려 했던 가정이었지만,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대놓고 상간녀를 옹호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자 제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각성하게 되었어요. 전 엄마의 권유에 따라 변호사를 만나 차근차근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상간녀와 그리고 뱃속 아이까지 있었던 마당인지라 모든 재판은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제야 빌기 시작했어요. 진짜 미안해. 내가 미쳤지, 널 두고. 난 진짜 그 여자한테 놀아난 거야. 내가 옆하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만났겠냐? 너 같은 여자를 두고. 그러니까 나도 속은 거라고. 이해해주면 안 될까? 우리 자식만 셋인데 어떻게 이렇게 헤어지니? 그러게, 자식만 셋을 두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 각설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정이 안 가? 직업의 기천이 어디 있니? 너도 백수잖아. 별 볼 일 없는 거 마찬가지고 오히려 너에 비하면 열심히 사는 네 여자친구 아닌가? 너랑 네 엄마 눈만 높아져가지고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 벌 받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네 애는 책임져야지. 애들이 아빠 안 본다고 난리야. 양육권 친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그리 알아. 그리고 위자료 준비해.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는 당신이니까. 예, 미안하다 내가. 잘못 판단했어. 너 같은 며느리를 두고 제발 그러지 말고 마음 좀 돌려줘. 내가 우리 손녀들을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니? 한두 해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실수라고 생각해. 남자들 한 번쯤 다 그러잖니. 마음 넓잖아 너. 착각하셨나 본데 저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애들 앞에서 그렇게 나가라고 소리쳐놓고 이제 와서 손녀들 걱정을 하세요? 막내는 아직 뭐가 뭔지 모르지만 언니들 따라 아빠랑 할머니 안 보겠다네요. 이제 답이 됐죠? 하실 얘기 있음 제 변호사한테 해주세요.
그리고 소송을 이어갔는데 역시나 상간녀 소송도 하게 되었고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결국엔 저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소송이 길어짐에 따라 그러면서 아이도 낳았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 아닌 또 딸이더라고요. 아니, 아들을 낳으랬더니 또 딸을 낳아? 아유, 내가 미쳤지. 저런 것을 며느리라고. 너 당장 네 딸 데리고 나가. 저 아니면 어떻게 먹고 사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래봤자 당신 전 며느리 안 돌아오니까 미련 버리시고 저한테 잘하세요. 저 아니면 밥도 못 얻어 드실 거니까. 누구 좋아서 여기 붙어 있는 줄 아나? 당신 아들 별 볼 일 없으니 자존심 그만 세우세요. 아셨어요? 뭐 아들이 대단한 줄 아는 게 진짜 어이없네. 직업도 없고 백수 아들을 둔 주제에. 뭐야?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무시해? 우리 전 며느리는 내 아들이라면 꿈뻑 죽었는데 어쩌다 이런 것을 내가. 제가 어머님 버릇도 좀 고쳐드려야겠네요. 요즘 세상에 시집살이 시키실 생각이라면 절대 용납 못하니 그러셔요. 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고 각설이에 아들도 못 낳는 게 본인 아들을 끼워냈다며 상간녀에게 엄청 퍼부으셨지만 상간녀 또한 시장에서 한두 해 지낸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고 오히려 시어머니와 남편을 휘어잡아 꼼짝 못하게 했어요. 남편은 이 과정에서도 비겁하게 상간녀와 본인의 아기를 저버리고 저에게 오려고 엄청 많은 회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네가 한 번만 봐준다면 평생 너한테 절하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라. 어디서 감히 내 딸한테? 내가 아무 말 않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딸이 너랑 산다고 해도 내가 뜯어 말릴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 딸이 좋대서 받아들였더니만 감히 바람을 피워? 지가 여태까지 살림에 보탠 게 뭐가 있다고? 뻔뻔하게 당장 꺼져! 장모님,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리 하세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대리일 사이라도 하라고 하면 할 테니까 제발요. 내 딸이 이제 너랑 니네 엄마까지 먹여 살리는 꼴 못 봐. 그동안엔 네가 착하고 우리 딸을 끔찍이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다 참았는데 모든 걸 안 이상 넌 탈락이야. 다신 볼 일 없었으면 하고 이번 소송 끝나는 대로 내 딸 집에서 짐 싸가지고 나가. 저에게 회유하는 남편에게 저 대신 엄마가 퍼부으셨고 남편은 그럼에도 절 붙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기가 엄청 센 상간녀에게도 꼼짝 못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상간녀를 떼어낼 방법조차 모르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어리고 잘 사는 여자인 줄 알아서 저까지 버리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 상간녀를 끔찍해하는 남편을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유부남한테 처녀가 애까지 가져줬으면 고맙다고 절을 할 것이지. 내가 유부남 만나서 그 여자한테 위자료 주고 나도 피해자예요. 그리고 내가 뭘 거짓말을 했다고? 지도 베이커리 사장이라고 거짓말했으면서 결국엔 그것도 네 전 와이프 거잖아. 그러면 나도 속은 거야. 알아? 시장 말고 나도 카페 사장 좀 대보나 했더니 이제 당신 직업 없어졌으니 나 따라다니면서 일이나 배워. 지금 우리 아들한테 너 따라 각설이나 하라는 거냐?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이 다 있어 진짜. 말도 안 돼. 이제 그쪽들 밥줄이 나 아니에요? 보아하니 전 와이프가 다 먹여 살렸나 본데 나도 내 딸 때문에 참는 거니 그리 아세요. 아, 진짜 머리가 깨지겠다.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애를. 나도 베이커리가
내 거라고 속인 거지만 너처럼 부자 행세는 안 했어. 너 때문에 받은 대출이랑 이런 거 다 어쩔 거야? 그렇게 명품 사다 주면서 회유를 하더니 베이커리 때문에 그런 거였지? 당연하지. 내가 애세 딸린 유부남을 왜 만났겠어? 다 나한테 투자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머물러. 네 애까지 가졌는데 뭘 어쩔 건데? 네 와이프는 나한테 절을 해야 할 거다. 내가 이런 남자인 줄도 모르고. 나도 돈에 눈이 멀어서. 아휴! 대출값은 너랑 나랑 이제 전국 팔도 돌아다니면서 갚아야 돼. 마음 단단히 먹어. 이 일 쉬운 거 아니니까. 아우, 짜증나, 인생 진짜.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에게 명품을 사주고 대출을 받아주고 그러다가 결국 그게 다 본인들의 빚이 된 거예요. 본인들의 분수도 모르고 그렇게 설치다가 모든 걸 다 떠안게 된 꼴을 보니 정말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베이커리 말고는 모든 것이 엄마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고 베이커리마저 아무것도 본인이 관여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재산 분할을 받기 힘들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직원들조차 입을 모아 남편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서서 증인을 해주었답니다. 그렇게 전 저의 모든 것을 다 지켜내면서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속이 후련하냐? 애들 아빠한테 진짜 너무한다. 너 이렇게 차가운 애인지 몰랐어. 내가 알던 애 맞나 싶어 정말.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지. 난 끝까지 널 용서하려고 했고 받아들이려고 했어. 날 이렇게 만든 건 네 잘못이야. 남 탓하지 마. 그리고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아이들과 묵묵히 지냈습니다.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혼이라는 아픔이 꽤 크더라고요. 다행히 친정엄마가 물심양면 심적으로 많은 위로가 돼주어 버틸 수 있었고 딸들은 참 착하게도 더 바르게 자라주었어요. 그리고 아빠와 있는 면접날조차도 딸들은 아빠와 할머니를 만나기 거부하여 사실상 딸들과 시댁은 손절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동안 딸들을 붙잡아 저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한 남편이었지만 딸들이 절대 만나주지 않아 저와 연락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 딸들과 시장에 갔는데 그곳에 남편과 상간녀가 각설이 춤을 추면서 엿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우습던지. 하지만 딸들이 볼까봐 얼른 발걸음을 돌렸답니다. 정말 고소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딸들한텐 마지막 아빠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남편은 결국에 한 군데 오래 다니지도 못하니 각설이 상간녀를 만나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엿을 파는 신세가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게 한 군데 오래 있지 못하니 돌아다니며 일을 하는 것도 괜찮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싱글맘으로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더더욱 성숙해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숙제들이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혼을 하면 세상이 끝날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지만 오히려 행복하네요. 여러분들도 괜한 것에 매달리시고 계시다면 깨끗이 털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날이 아직 많이 추운데 옷 따뜻이 입으시고 제 글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꽃집을 하고 있는 플로리스트예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사히 행복한 길로 돌아선 여자 사람이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오래전부터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30대가 들어설 무렵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마침 남자친구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던 터라 결혼 이야기가 빨리 오가게 되었고 저희 집에서도
찬성을 했어요. 어려서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넉넉한 가정 형편으로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생각했고 남자친구에게 절대로 뒤처지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아빠가 없는 저에게 남자친구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 역시 남자친구를 정말 아끼고 아꼈어요. 그래서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했답니다. 그래, 상민이라면 내가 두 팔 벌려 환영이지. 너네 둘이 오래 만났던 것만큼 얼마나 서로에게 신뢰가 깊겠어. 안 그러니? 오래 만났다고 하더라도 상민 씨 부모님을 한 번도 뵙지 못했어서 조금 긴장돼. 외동아들이니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어. 그래도 상민 씨가 본인 부모님은 엄청 자유로운 분들이라고 하도 말을 해줘서 그나마 좀 안심이지만 말이야. 상민이 보면 부모님도 보이는 거지. 얼마나 자유롭고 인격이 훌륭하겠어. 밉보이지 말고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이 되렴. 사실 뭐 아빠가 없다는 게 흠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집에서 이런 걸 마음에 걸려 하실 수 있는 거거든. 엄마가 참 죄스럽다. 뭐가 죄스러워.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거고 엄마 탓이 아닌데. 그리고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줬잖아. 진짜 부족함 없이 컸어. 연애를 오래 해서 저희 엄마는 남자친구를 매우 좋아했어요. 저 역시 남자친구에게 믿음이 굉장했던 터라 결혼 준비도 일사천리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처음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했어요. 꽃집을 운영하기도 하니 어머님이 좋아하는 색상에 맞춰 예쁘게 꽃을 만들어서 간 자리에서 예비 시모는 코웃음을 쳤어요. 돈 쓰기 싫어서 네가 만들어 온 거니? 조합하고는 프리지어랑 안개꽃은 내가 제일 안 좋아하는 조합이야. 아, 꽃 취향까지 세세하게 알 수가 없어서요. 앞으로는 프리지어랑 안개꽃은 잘 기억해뒀다가 어머님한텐 안 쓸게요. 너희 엄마가 뭐 사업하시고 넌 꽃집 한다고? 돈은 좀 만지니? 내 친구 딸도 돌고 돌아 할 거 없어서 플로리스트 한다고 하던데 이게 시집가기 좋은 직업 같아 보여도 막상 할 거 없는 애들이 하는 직업인 것 같아 내가 마음이 좀 쓰이거든. 아,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성인은 조경과 나와서 진짜 식물도 좋아하고 꽃을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넌 가만히 있어. 요즘 사업이라고 해도 말만 번지르르 하지? 실상 파헤쳐 보면 뭐 별거 없는 집도 많더라고. 우리 집이 어떤 집인 줄 알지? 상민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뭐 반대할 생각은 없다만 사실 의사니 변호사니 선자리가 많이 들어와. 아, 그런 말을 뭐하러 해? 성이 기분 안 좋아지게. 성이야, 그냥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은 좋은 말만 걸러 들어. 아, 뭐 어머님 입장에서 제가 많이 빠져 보인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전 제 직업에 프라이드가 있고 저희 엄마 또한 사업하시면서 그냥 그런 대로 잘 사시거든요. 어머님은 전문직 며느리를 원하시나 본데 그럼 어쩔 수 없죠. 애초에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작정한 예비 시모와 굳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어요. 그 자리에서 어머님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맞아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예비 시모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더 어이없어하며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어이구, 무슨 수억 원대 자산가라도 되는 양 말한다. 요즘에 자기 개성 살려 일하는 게 좋다곤 하지만 그래도 전문직에 비빌 수 있니? 얘 아빠도 변호사고 지금 로펌 하나 운영하고 있어.
근데 내가 이런 거 말도 못하겠어? 네가 빠지는 결혼이니 이런 얘기는 좀 들을 줄도 알아야지. 너 벌써부터 발끈하면 이 결혼 못한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했을 때 각오한 거 아니니? 솔직히 너 아버지도 없다며. 결혼식 하면 네 엄마 옆자리에 아무도 없이 홀로 떨렁 있을 텐데 그 꼴도 보기 그렇고 말이야. 아니요, 각오 안 했죠. 그저 예비 시어른들께 사랑받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나갈 줄 알았지. 이렇게 비교당할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건 제 아픔이기도 해요. 말씀 조심해 주세요. 솔직히 가는데 순서 없는 거 아닌가요? 저희 아빠가 그렇게 빨리 사고로 돌아가실 줄도 몰랐던 거고. 근데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다니 저도 오늘 여러 번 충격받네요. 되바라진 것. 그러니 순진한 우리 아들을 꼬드겼나 보구나. 정도도 마음에 안 들면 이 결혼 파투네. 그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야겠네요. 정말 제가 굳이 왜 이런 결혼을 하려고 하면서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기호에 맞는 며느님 찾으세요.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했으나 절 존중하지 않는 어른 앞에서는 예의를 차리고 싶지 않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오자 남자친구는 절 따라오며 사정사정을 하였어요. 사실 남자친구만 보면 정말 하고 싶은 결혼이었지만 앞날이 그려지는 결혼에 주저하게 되었죠.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는 자신감 넘치게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심했지? 아빠랑 결혼할 때 엄마도 반대를 많이 당했었대. 원래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본인이 당한 거 그대로 돌려주는. 집에 가서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그래도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가면 내가 좀 당황스럽잖아. 어차피 더 얘기 나눠봤자 나만 질타하실 건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있어야 돼? 자기 변호사에 뭐 집안 대단한 거 알겠어. 그래도 이렇게 상대방 집을 무시하면서 말씀하셔도 되는 건진 잘 모르겠다. 사실 어른이라 참았어야 맞는 건데 미안해. 근데 이런 결혼 나 도저히 못해. 우리 엄마 아시면 정말 당황하실 거고 나 역시 이런 결혼 절대 하고 싶지 않거든. 너희 어머니 귀에 안 들어가게 할게. 그리고 내가 오늘 엄마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시켜서 너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솔직히 이런 일로 헤어질 거는 상상도 못했어. 그러니까 나만 믿어줘. 앞으로 그랬던 것처럼.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설득하며 무조건 결혼을 하자고 했고 전 걸리는 게 예비 시모였기에 결혼을 고려해 보게 되었지만 본인의 엄마를 설득하는 남자친구를 보곤 믿을 만하다 싶어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비 시모도 남자친구에게 얼마나 닥달을 당했는지 두 번째 만남에선 조금 점잖게 저를 대해 주셨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해나가게 되었어요. 예단 목록이다. 뭐 요즘엔 이런 거 안 한다고들 하지만 솔직히 난 우리 외동아들한테 기대가 컸거든. 이런 건 네가 이해해 줄 수 있지? 내가 자식이 또 누가 있겠어. 우리 상민이 하나인데 이 정도는 네가 해와야 하는 거야. 너 결혼하면 의뢰 변호사 사무소리 들을 텐데 다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목록 지켜줬으면 좋겠어. 상민이가 나한테 신신당부를 해서 뭐 별말은 안 할 거다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건 이 정도고 너한테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니 난 이만 갈 테니 계산하고 나와라. 이걸 다요? 상민 씨랑 뭐든 반반하기로 약속했고 제가 모은 돈으로 충분히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 30대에 접어든 제가 준비하기엔 엄청난 예단 목록이네요. 뭐 일단 어머님 뜻 잘 받았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예비시모는 그런 제가 마음에 정말 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쳐다보곤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단 목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 정말 기가 막혔답니다. 예단에 신혼집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안에 혼수까지 싹 다 제가 준비해오는 것이었어요. 말 그대로 본인 아들은 그저 몸만 보내겠다는 심산이었죠. 워낙에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했고 엄마에게 어려서부터 받은 것들이 많아 결혼은 무조건적으로 제 힘으로 진행하고 싶었지만 목록 자체가 제 힘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당황스럽더라고요. 무슨 고민이 있니? 점점 살이 빠지네. 결혼 얘기는 잘 돼가고 있는 거야? 언제쯤 상견례 괜찮다고 하시니? 결혼 얘기는 잘 돼가고 있는데, 그게, 어머님이 좀 아무래도 외동아들이고 하니 바라시는 게 크더라고. 뭔데? 엄마한테 얘기해봐.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아들 그렇게 변호사 만들기 힘들었을 텐데, 예단 목록 받았구나? 제 얼굴만 봐도 모든 걸 꿰뚫어보는 엄마였기 때문에 모든 걸 실토하였고 엄마는 그 예단 목록에 잠시 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준비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신혼집마저 구해주신다는 엄마에게 너무 죄송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에이, 됐어. 신혼집은 나랑 상민 씨랑 있는 돈에서 해결하기로 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요즘 대출도 잘 돼 있기도 하고 우리 힘으로 하고 싶었는데 엄마한테 이런 모습 보여버렸네. 진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알겠지? 지금 받은 것도 충분해. 그래도 결혼의 첫 발을 내딛는 건데 난 우리 딸이 처음부터 밉보이는 거 싫다. 사실 이 정도면 결혼에 있어서 엄청 많이 해가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딸이 기죽는 꼴 나는 못 봐. 그러니까 그냥 엄마한테 맡기고 너 편하게 상민이랑 결혼 준비해. 아마 이거 목록대로만 다 해가면 네 시어머니 되실 분도 너 다르게 보실 거야. 네가 누구 딸인데 기가 죽어. 엄마도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니까 걱정 마라. 알겠지? 오히려 해줄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면 슬프잖아. 엄마, 진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염치없이 그동안 계속 받기만 하고 결혼 준비까지 이렇게 신세질 줄은 몰랐네. 신세는 무슨. 아빠 없이 자라서 엄마가 오히려 더 미안하지. 여하튼 혼수 목록은 신경도 쓰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해줄게. 정말 죄송스러웠지만 이번 한 번만 더 엄마에게 기대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정성스레 남편의 회사 근처에 신혼집을 알아봐 주셨고 저 역시 혼수 준비에 박차를 가했답니다. 결혼식 날짜를 정해놓고 신혼집 입주까지 기다리는 동안 혼수 먼저 신혼집에 채워넣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저였는데 어머님이 혼수 먼저 본인 세컨드 하우스에 들여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굳이요? 어차피 신혼집으로 배달될 혼수인데 그냥 그 날짜에 맞춰서 배달시킬게요. 그 집 먼저 가봤자 흠집만 날걸요? 내 말대로 하라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혼수 먼저 해놓으면 그 집이 그렇게 잘 풀리고 잘 산다더라. 내가 어른이니 내 말을 따르도록 해. 너 어른 말 들어서 나쁠 게 있는 줄 아니? 일단 내가 말한 대로 이 집으로 배송시키도록 해. 여기가 빈집이기도 하고 내 세컨드 하우스 같은 개념이거든. 나 진짜 우리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겠지? 나도 상민 아빠랑 결혼할 때 이렇게 먼저 했었어. 근데 지금 봐라. 얼마나 잘 사니? 내 말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해. 어른 말을 듣는 거야. 네, 어려울 건 없지만 일단 알겠어요. 주말에 그 집으로 배송해 놓을게요. 그럼 제가 가서 좀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가서 보면 되지. 안전하게 천천히 옮기는지 아닌지 보면 되니까 너는 그냥 배송만 하고 마음 놓고 있어.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시는 어머님이었지만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니 저 역시 그런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자 비용을 전부 내주신다고 하는 어머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였어요. 그리고 어머님 말대로 혼수를 장만하여 어머님이 말한 장소에 배송을 보냈답니다. 원래가 조잘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도 굳이 물어보진 않았고요. 하지만 신혼집이 결정이 되었고 엄마가 손수 골라준 이 집이 정말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남자친구도 정말 마음에 든다며 저희 엄마에게 무한 감사를 표했고 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하나둘 제 짐을 옮겨두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예비시모는 뭐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지 저에게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정말 정이 뚝뚝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34평? 너 뭔가 착각하나 본데? 지금 34평이 웬 말이야? 내 아들이 로펌 대표 아들인데 서민평수 웬 말이니? 네 짐이고 우리 아들 짐이고 다 빼고 파혼해라. 난 적어도 42평을 해올 줄 알았다. 변호사 사모되는 사람이 이 정도야?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이게 작아요? 저희들 신혼집이고 상민 씨도 저도 마음에 들었으면 된 거죠. 그리고 이 지역에 34평이 얼만 줄이나 아세요? 진짜 저도 도저히 못 맞추겠네요. 42평은 못하니까 억지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럼 파혼해야지. 어차피 결혼 날짜도 남았겠다. 못할 게 뭐냐? 난 구질구질한 며느리 필요 없으니 당장 파혼해. 어디 34평에 다리라도 뻗고 짜겠냐? 우리를 뭘로 알고 이런 서민평수를 해와? 적어도 둘이 살 거면 42평 정도는 돼야지. 그래요? 어머님이 그렇게 파혼을 원하시면 저도 못하겠네요. 아버님 로펌도 빼세요. 이제 계약 기간도 끝나가는데 제 빌딩에서 나가주시죠. 어차피 그 건물에 그 층수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줄 섰으니 나가주시면 되겠네요. 또 혼수로 준비한 가구나 가전은 다시 이 집으로 그대로 배송해줘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리 알고요. 아니, 빌딩이라니? 그 건물이 네 거라도 된다는 것처럼 말한다. 그게 얼마짜리 건물인데 네 거인 양 행세를 해? 내가 혼수로 34평 아파트에 왔는데 다리 뻗고 자겠냐며 파혼에 친 시모였고 제가 제 빌딩에서 예비시부의 로펌을 빼라고 하니 예비시모 얼굴이 허옇게 질려서 풀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보고 거짓말 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역시 뭐니 해도 사람은 짝이 있는 것이고 억지로 있는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굳이 이런 가시밭길을 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마구 들면서 이 결혼 준비를 끝내야겠다고도 생각이 들어버린 것이었죠. 몰랐나 본데 그 건물 제 거예요. 저희 돌아가신 아빠가 남겨주신
유일한 제 상속 재산이죠. 뭐 엄마도 사업하시는 분이니 어려움 없으시고 저 역시 건물 하나 있으니 굳이 어렵지 않게 살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엄마가 계속 관리하고 계시는 건물이긴 하거든요. 그 건물에 상민 씨 아버님 로펌이 들어간 거 모르셨어요? 아, 저랑 상민 씨랑 어떻게 연애를 하게 됐는지 모르나 본데 제가 그 건물 들락날락거릴 때 상민 씨가 아버님 심부름을 많이 오게 되었고 거기서 맞닥뜨려서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뭘 아시고 들이대셔야지. 굳이 건물이 제 거라고 말할 필요가 없고 결혼하면 천천히 얘기하려 했는데 도저히 어머님같이 욕심 많은 분을 제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지 않네요.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혼수나 돌려주세요. 아니, 그 건물이 네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진작 말했어야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잖아. 그런 알짜배기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건 네가 잘못한 거다. 이제 오해를 풀었으니 우리 처음부터 얘기하자. 아니요. 더욱이 드릴 말 없습니다. 건물주가 아니라고 해도 전 상민 씨랑 결혼할 사람이었는데 건물주면 어머님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말이 절 더욱더 분노하게 하네요. 저도 굳이 이런 결혼하면서 눈치 보고 싶지 않아요. 혼수 돌려주세요. 어차피 모든 계약이야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으니 취소하면 되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먼저 사나오라고 했던 혼수나 주세요. 이왕 엄마가 아파트 해주신 겸 거기에 들여놓고 독립했다고 생각하죠 뭐. 이번 주말까지 혼수 목록 거기다가 배송해 주셨음 해요. 예, 네가 오해를 했나 본데 그냥 내가 아파트 평수 가지고 한마디 한 걸 너 이렇게 죽자사자 달려드니?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건물주라는 것도 놀라운데 혼수를 당장 돌려달라고 하자 예비 시모는 얼굴이 창백해졌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42평 아파트로 준비해 줄 줄 알았는데 의뢰 파혼을 한다고 하니 놀란 것이었어요. 그리고 혼수에 대해선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옛말에 혼수를 미리 준비하면 잘 산다고 하던데 이 말도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미리 준비한 혼수 때문에 골머리가 아팠거든요. 왜 말을 못하세요? 파혼한다니깐요? 그럼 혼수를 돌려주셔야죠. 그지 어머님 세컨드하우스에 배송한 혼수 말이에요. 우리 상민이도 그 사실 아니? 아니 일단 진정하고 파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냥 지평수만 좀 들려달라는 건데 뭘 그리 쌍심지를 켜냐? 천천히 물 좀 마시면서 얘기하자. 나도 흥분해서 말이 헛나오긴 한 것 같아서 그래. 아니요, 이 결혼 못해요. 제가 빌딩주라고 하니 마음이 달라지셨나 보죠? 그러니 욕심부릴 걸 부려야죠. 됐고 혼수 얼른 주셨음 해요. 어차피 상민 씨도 알게 될 터이니 상민 씨 통해서 혼수를 받던지 할 테니까 그리 아세요. 그럼 나가주시길 바래요. 일단 상민이한텐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너한테 혼수 배송해 주기로 한 날짜까지 해줄 거니까 그냥 기다리라고. 그게 배송업체랑 말도 해봐야 하고 글쎄 기다리면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그리고 파혼이 사실화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니? 결혼도 깨진 마당에 제가 왜 그 날짜를 기다려야 하죠? 이사 비용을 정 못 내겠으면 제가 낼 테니까 당장 돌려주세요. 그리고 착각하셨나 본데 파혼 맞아요. 어머님이 파혼하라면서요. 알겠다고요. 저도 이 결혼 안 하겠으니 돌려달라고요. 일단 상민이한텐 천천히 얘기하자. 너랑 나랑 오해가 있으니까 오해도 좀 풀어보고 그렇게 단언하지 말고. 단언이라뇨? 어머님 입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리고 상민 씨한테 말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중대사항을 본인이 알아야죠. 제 말에 계속해서 말을 돌리는 예비 시모였고, 굳이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점이 참 이상했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함과 동시에 혼수를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남자친구는 처음 듣는 소리인 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애원을 했는데, 사실 남자친구한테는 미안했지만 도저히 이런 집에 시집갈 엄두가 나지 않았답니다. 남자친구도 정말 사랑했지만 전 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후폭풍은 엄청나게 되었어요. 엄마가 기어이 일을 내셨구나. 아, 미치겠다. 정말 미안해. 근데 혼수라니? 세컨드 하우스가 없는데 무슨 소리야? 당신 어머니가 세컨드 하우스에 미리 배달시켜 놓으래서 시켜놓은 혼수 있어. 그거 당장 돌려달라고. 한두 푼도 아니고. 그니까 미리 배송했다는 거지? 아니, 이 집이 어디길래? 그 주소 혹시 좀 알 수 있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도 모른단 말이야? 어머님이 종종 가서 쉬신다고 하는 세컨드 하우스던데. 뭐 어쨌든 주소는 여기 있어. 가서 알아봐줘. 남자친구는 제가 파혼을 통보하자 저에게 사정을 했지만 더 이상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단칼에 거절하였고, 남자친구에게 예비 시모의 세컨드 하우스 주소를 알려주었답니다. 그리고 예비 시모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머, 누구세요? 여긴 저희 집이고 어떻게 된 일이신지? 혹시 집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여기 맞으신가요? 저 배정래 씨라고 모르시나요? 여기가 저희 엄마네 집인데 배정래라고 세컨드 하우스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배정래요? 저희 엄마예요. 아, 혹시 상민이? 아, 용케도 알아내서 왔네. 뭐 나머지 얘긴 차차 엄마한테 듣도록 해. 제 이름을 어떻게 알죠? 그리고 엄마라뇨? 당신이 우리 엄마 딸이라도 된다는 건가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알고 보니 제 혼수를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비 시모에 숨겨진 딸이었답니다. 숨겨진 딸이 의사 사이를 데려온다는 말에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던 예비 시모였고, 경제권이 없던 예비 시모였기에 저에게 받은 혼수로 본인 딸의 신혼집을 채워준 것이었어요. 본인이 다 해준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동안 숨겨진 딸은 예비 신모의 잘하는 부부의 딸로 양자 입양이 돼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뒤에서 예비 시모는 그 부부와 딸에게 한 푼씩 지원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뒤이어 저희 결혼 날짜가 다가올 때쯤 숨겨진 딸과 사이는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간다고 했고, 그때 이 혼수들을 다시 제 신혼집으로 가져다 놓을 속셈이었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 현실에 입이 떡 벌어졌고, 더 충격을 받은 건 남자친구와 그의 아버지였어요. 평생 숨겨진 딸이 있었다는 걸 모르는 남자친구였기에 더욱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그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그럼에도 예비 시모의 뻔뻔한 태도에 정말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그동안 딸이 있으면서 숨기고 살았던 거야? 아니, 어떡해? 나랑 아빠한테 그걸 감쪽같이 숨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딸마저 있다고 하면 가뜩이나 반대한 네 할머니가 나랑 네 아빠랑 결혼시켰겠니?
어쩔 수가 없었어. 네 아빠랑 결혼하려고 나도 이 약물고 숨긴 거였다. 그 덕에 너도 태어났잖니. 다 네 할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빠를 기만한 거나 다름없어요. 어떻게 애를 숨기고. 저 이 사실 절대 못 숨겨요. 그리고 당장 성희한테 가서 사과하세요. 엄마 과거는 그러면서 성희한테 아빠가 없다고 하고 신혼집 더 큰 걸 해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성희가 저 안 받아주면 저도 제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엄마가 다 돌려놓으라고요. 그래야 할 거예요. 그래. 나도 성희가 건물주인 걸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야. 아휴, 어쩐다니. 건물주를 놓치게 돼서. 그리고 우리 딸도 나 때문에 불행하게 살았는데 내가 엄마로서 그런 것도 못 해주냐? 의사 사이 데려왔는데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어차피 그 혼수는 그대로 성이 돌려주려고 했다. 이게 뭐가 문제야? 걔만 입 다물면 끝날 일을 너도 그만해. 지금 그게 문제인가요? 건물주면 어떻고 아니면 어떤데? 와, 진짜 엄마 내가 아는 엄마 맞아? 진짜 속물이다, 속물. 그리고 이게 지금 쉬쉬한다고 될 문제예요? 지금 엄마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시냐고요?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조차고 이래? 이게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걸 넌 모르냔 말이야? 이 엄마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왜곡해? 나 때문이라고 핑계 대지 마요. 다 엄마 욕심이고 허세요. 내가 행복하다는데 그걸 왜 자꾸 엄마가 망쳐놓냐고? 남자친구는 본인 엄마에게 절레절레 혀를 찼고 뒤이어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하지만 어차피 구구절절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할 게 뻔하니 별로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제 혼수를 이미 남이 썼다는 사실에 분노와 함께 저에게 그동안 직살나게 한 모욕까지 더욱더 분노가 되어 돌아왔죠. 전 그 길로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찾아가 이 모든 사실을 폭로했답니다. 남자친구가 본인이 본인 아빠에게 얘기할 거라고 했지만 사실 그래도 본인 어머니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본인 와이프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더라고요. 엄청난 분노가 밀려왔겠지만 변호사답게 말로 하지 않고 모든 걸 일사천리로 끝내려고 하는 남자친구의 아버지였어요. 이제야 속이 시원하니? 네가 건물주라고만 했어도 내가 너한테 그럴 일은 없었을 텐데 한가정 파탄 내고 속 시원해? 네, 속이 시원하네요. 끝까지 아빠 없는 애라고 손가락질하고 제 혼수는 뒤로 빼돌리면서 신혼집이랑 모든 걸 다 해오라는 어머님과 연이 안 닿아서 시원하고요. 그리고 본인 과거는 생각 못하고 그렇게 나서다가 이혼소장 받은 어머님을 보니 또 속이 시원하네요. 상민 씨와의 인연은 안타깝지만 솔직히 제가 이렇게까지 굽히고 살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도 많이 느끼셨길 바래요. 어머님이 상민 씨 할머님께 얼마나 당했는지 저야 알 길이 없지만 그걸 똑같이 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하신 것 후회하셨길 바래요. 그리고 혼수 비용은 그대로 돌려주셔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저도 안 참을 거니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것 독해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파탄을 내? 네가 인간이니? 너 내가 가만 안 둬! 역시나 반성은 안 하는군요. 어머님 때문에 상처받았을 상민 씨 아버님, 그리고 상민 씨, 또 숨겨진 따님의 마음은 한 번도 헤아려 보시지 않았나요? 어쩜 뼛속까지 어머님만 아실 수 있죠? 모든 걸 원상태로 돌려놓으시고
혼수 또한 주세요. 건물주가 왜 이렇게 혼수에 집착을 해? 그거 그냥 나 줬다고 생각해라. 너 돈도 많다며. 근데 뭘 그렇게 집착을 해? 제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한이 있어도 어머님한테 그건 못 드리겠네요. 절도죄로 신고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돌려줘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앞에서 망연자실한 얼굴로 눈물을 뚝뚝 흘렸고 결국 이혼을 당했답니다. 그동안 경제권이 없어서 위자료 또한 주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했는데 다행히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위자료는 안 받고 깨끗이 이혼을 해달라고 했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에 산 세월과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다 떠안고 가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위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 예비 시모에게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재산 분할도 전혀 해주지 않았고 그 나이에 예비 시모는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결국 예비 시모는 이혼을 당했고 결국에 본인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준비한 혼수를 저에게 배송을 시켜줘야 했고 예비 시모의 딸은 이 일을 알고 기겁을 했다고 했어요. 자기 엄마가 해준 줄 알았던 혼수가 알고 보니 이부 동생의 부인 될 사람이 미리 해온 혼수였으니 오죽했을까 싶었거든요. 예비 시모의 모든 욕심으로 인해 몇 명이 피해를 보게 되었고 이 일로 예비 시모의 딸은 예비 시모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어요. 어찌 보면 자식이 엄마를 안 보고 산다는 게 가장 큰 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일이 이렇게 되니 참 마음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속은 시원했답니다. 제 혼수를 빼돌린 예비 시모의 최후였고 건물주라고 갑자기 태세 전환한 시모의 말로였죠. 그 후로 남자친구를 몇 번 만나 하소연을 들어주었지만 저 역시 이번 사태를 겪고 나니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엄마도 그냥 조그만 방 하나 얻어서 사셔. 그리고 아빠도 충격이 크시긴 했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낌새가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나 봐. 그냥 마음 내려놓고 사셔.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엄마의 욕심 때문이었겠지. 네 마음이 안 좋은 건 아는데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원하면 엄마 안 보고 살아도 돼. 그리고 도저히 잊어보려고 했는데 널 잊지 못하겠더라고. 미안. 상민 씨 보면 어머님이 떠올라서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도 마음은 아프지만 이건 아닌 것 같고 마음 잘 추슬러.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어디서든 꼭 건승하길 빌게. 넌 잘 될 거야. 남자친구와는 이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이별은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 모든 걸 탈피하고 나니 새로운 것들이 새록새록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엄마와의 시간이 더 많이 남았다는 것 같아서 앞으로 효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평생 받기만 한 딸, 엄마에게 조금은 더 갚고 시집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제 파혼에 마음이 안 좋아 보이셨지만 그래도 모든 얘기를 듣고 나서 제 의사를 존중해 주셨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인생의 한 페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는 더더욱 웃으며 털어버리는 날도 오겠죠? 요즘은 주말마다 엄마와 맛집도 다니고 더욱더 못다한 효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따뜻한 용기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차 주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 사연을 들으면서
세상에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구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저희 집에도 기가 찬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 일들을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봤어요. 저희 집에는 누구보다 우직하고 성실한 남편이 있어요. 변함없는 소나무 같은 남편의 성격에 반해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시댁 부모님들도 정말 성실하고 지금도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그걸 본받아서 그런지 남편도 늘 우직하고 성실하더라고요.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저희는 결혼을 했고 큰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한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었다면 바로 남편의 직장 문제였죠. 남편의 성실함과는 다르게 주변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금전적으로 빠듯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남편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떻냐고 권유를 한 적도 있었어요. 여보, 그냥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보는 건데 차라리 당신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창업해보는 건 어때? 내가 보기에는 당신 아이디어도 좋고 충분히 사업 운영도 잘할 것 같은데 아니면 그때 전에 말했던 거 있잖아. 당신 공부하고 싶다고 했던 거. 그거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난 지금 당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당신 실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당신이라도 날 알아주니 다행이네. 그래도 아직은 회사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없어. 말했잖아. 아직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당연히 나도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공부 시작하면 더 좋긴 하지. 근데 이렇게 마무리 제대로 안 하고 그만두는 건 좀 책임감이 없어 보여서 싫어. 그냥 어떻게 해서든 잘 마무리해서 나중에 진짜 그만둬야 되겠다 싶을 때 그때는 그만둬야지. 그래도 당신 회사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좋은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당신이 뭘 하려고만 하면 자꾸 태클 거는 사람도 있다며. 거기다가 그 사람이 다른 부서 상사라고 하니까 더 신경 쓰여서. 저번에도 당신이 낸 아이디어 그쪽에서 거절해놓고서는 그쪽에서 다시 제안했다고 했잖아. 그런 게 어디 있어? 당신 팀원들 생각해가지고 이직도 안 하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다 받고.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팀장인데 팀원들 생각해야지. 나보다 팀원들이 더 힘들 거야. 그 사람 나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도 내내 태클 걸고 아이디어 뺏고 그러는 거 일상이야. 결국에는 그 사람 자기가 한 일 때문에 망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있지 않겠어? 지금 그만두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지. 남편은 대학 졸업 후부터 쭉 한 회사만 다녔어요. 회사에서는 좋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유독 남편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남편이 늘 스트레스를 받는 걸 보고는 저도 너무나 속상했죠. 어느 날부턴가 회사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그때 남편을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회사 임원 중 한 분이 남편에게 자신이 회사를 차릴 테니 창업 멤버로 들어와 달라는 제안을 하셨죠. 전 처음에 걱정이 많았어요. 여보, 당신 말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는 건지 한번 물어봐. 왠지 모르게 좀 찝찝하네. 당신을 알아봐준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고마운데 거기 회사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랑 안 맞는 사람도 있었잖아. 들어가겠다고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 누구 또 같이 시작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시작해. 또 그 사람들이랑 같이 회사 다니게 되면 어떡해? 에이, 아닐 거야. 대표님이 전 회사에서는 나만 스카우트 했다고 하셨거든.
다른 직원들은 새로 다시 뽑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대표님이 전 회사에서도 내가 하는 일 많이 지원해 주셨거든. 안 그래도 회사 새로 차릴 거라고 하셨다는 건 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한테만 제의가 들어온 거잖아. 거기다 대고 다른 사람들은 뽑지 말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다른 직원들은 대표님이 직접 채용하시는 건 아닌 거야? 그때 부대표가 있다고 했었지? 다른 직원들은 그럼 부대표가 고용한다고 했었나? 그럼 누가 회사에 다시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네? 부대표가 전에 그 당신 안 좋아한다고 했던 그 상사랑 친하다고 했었지? 어, 그러긴 하지. 뭐 사실 그 사람이 들어와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대표님 보고 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때 회사에서야 상사였지. 지금 회사에서는 다 같은 직원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괜찮겠지 뭐. 안 들어온다면야 더 좋고. 아마 다음 주쯤 한번 모일 때 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팀원들 필요할 때 되면 그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 채용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괜찮을 거야. 남편은 그렇게 대표 말만 믿고 창업 멤버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악연이 어찌나 지독한지 그곳에서 전 회사에서부터 남편을 지독히 괴롭혔던 그 사람도 같이 다니게 되었더라고요. 남편은 괜찮다면서 말을 했지만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그 사람 때문에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말을 꺼냈죠. 전 회사에서야 상사였지. 지금 회사에서는 나랑 직급이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함부로 못할 거야. 나도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원래 채용은 안 하려고 했는데 부탁했다고 하더라고. 지금 다른 곳에 취업하기 어렵다고. 부대표가 친하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하기로 했대. 안 그래도 저번에 모이면서 오해 풀었어. 오해는 무슨 오해? 저쪽에서만 당신 시기하고 질투한 건데. 아, 정말 괜찮겠어? 그동안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잖아. 나는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무리 대표 부탁으로 당신 거기 간 거라곤 하지만 아무래도 초창기니까 대표가 일일이 신경 쓰기도 어려울 텐데 괜찮겠어? 당신 너무 급하게 일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대표님이 날 그렇게 잘 봐주셨는데 나도 잘 해내야지. 그리고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일 그만두는 것도 웃기고. 저번에 오해였다 사과도 했으니까 잘 지내봐야지.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막상 같이 일하다 보면 잘 지낼지도 모르잖아. 그때 보니까 표정도 밝고 괜찮던데. 거기다가 회사도 처음이라 서로 으쌰으쌰 해야 잘 될 거라는 거 그 사람도 알 거야.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스트레스 받으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괜찮아. 버티는 게 무조건 답은 아니야. 알지? 그래도 같은 직급으로 올라갔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사람 본성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니 어쩔지 모르겠네. 저의 걱정과는 다르게 초반에는 대표가 남편을 잘 챙겨줬더라고요. 들어보니 창업 멤버로 대표가 직접 데리고 왔던 사람은 남편이 유일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선 정말 뿌듯했죠. 남편에 대한 믿음도 두터웠는지 남편 팀원들은 남편이 채용하도록 해주셨고 남편은 그렇게 자신의 팀원들도 꾸리기도 했어요. 열정적으로 회사 일을 하는 걸 곁에서 보다 보니 남편이 잘 해내고 있구나 싶었죠. 그런 어느 날부턴가 남편 표정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새벽에도 자주 깨고 통잠도 잘 못 자는 것 같고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혼자서 끙끙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뭐든 들어줄게.
왜?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거야? 설마 또 그 사람이 당신 괴롭혀? 그래서 요즘 회사 갈 때도 돌아올 때도 표정이 어둡고 그런 거야? 아, 차라리 전처럼 나한테 직접적으로 괴롭히면 말이라도 안 할 텐데. 이제는 팀원들을 괴롭히더라고. 내 팀원들한테 내가 대표 낙하산이라고 말했나 봐. 그래서 낙하산이 채용한 애들이니 니들도 간당간당하지 않겠냐면서 비웃었다는데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애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너무 신경 쓰여서 양들이 그 사람한테 말했더니 자기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지 않냐면서 하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도 뭐라고 하지. 그 사람은 부탁해서 거기 채용된 거잖아. 그 말이라도 확 내뱉어버리지 그랬어. 자긴 그래도 대표가 잘 봐줘서 채용된 거지만 당신은 당신이 부탁해서 채용된 거 아니냐면서. 어떻게 사람을 또 이런 식으로 괴롭히냐? 도대체 양대리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전 회사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분탕질만 해대네. 그러게 한동안 조용하다 싶었는데 뒤에서는 내 욕하고 다녔나 보더라고. 내가 이번에 양대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안 들었어 봐. 내 팀원들은 그런 말 들으면서 얼마나 상처받고 있었겠어. 그래도 이번에 뭐라고 했으니까 덜 하겠지. 사람이 왜 이렇게 꼬여있는지 모르겠어. 한 소리 했으니까 다음에는 조심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앞으로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까지 괴롭히고 있으니 답답해서 내가 잠이 안 오나 봐. 남편을 괴롭히던 그 사람은 방법을 바꿨는지 남편을 직접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남편의 팀원들을 괴롭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본인 때문에 죄 없는 팀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건 아닌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래도 남편은 꿋꿋이 회사를 잘 다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도 잘 운영이 되는 듯 했어요. 남편도 점점 바빠지면서 집에 돌아와서도 잔업을 하는 날들도 많아졌죠. 늘 피곤해 있던 남편이 어느 날은 너무 초롱초롱한 눈으로 열중해 작업을 하고 있어 궁금해 물어봤던 적도 있었어요. 여보, 일하는 거 재미있어? 나 당신 오랜만에 그런 표정 보는 것 같아. 예전에 우리 연애할 때 당신 전 회사 초창기에 있잖아. 그때 한참 일 배울 때 이런 표정으로 일했던 것 같은데 지금 딱 그때 표정이 나오거든? 요즘 일하는 거 재미있나 봐. 왜? 무슨 재미있는 일이라도 있어? 전에는 일하면 눈에 피로감이 딱 보였는데 요 근래는 그렇지 않아서 신기하네. 아, 그래 보여? 와, 이게 표정으로 다 티가 나나 봐.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계약건 하나가 있는데 아마 잘 될 것 같아. 우리 회사 초창기부터 꼭 뚫고 싶었던 계약이 있었거든. 여러 번 다른 사람들이 시도했는데 미팅조차 안 잡혀서 애먹었던 곳인데 이번에 진짜 타이밍 좋게 미팅 잡혔어. 팀원들도 미팅 잡혔다는 거 듣고서는 엄청 좋아하고 다들 밤새 일하고 있거든. 그거 보니까 나도 재미있네. 성사시키고 싶은 계약이라서 그런가 좀 힘이 나는 것 같아. 근 몇 년 만에 보는 표정인 것 같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 회사 대표는 이걸 알고나 있을까? 아무리 당신 좋게 봐서 스카우트 했다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말만 아낀다고 하지. 이렇게 일만 잔뜩 던져주고 마는 거 아니야? 요즘 회사가 정말 바빠. 일도 많아졌고. 대표님 얼굴 보기도 힘들지 뭐. 거기다가 다른 직원들도 많으니까 대놓고 챙겨주시지 못해도 틈틈이 잘하고 있냐고 연락도 주시고 있어. 아마 이번에 큰 계약권 성사시키면 그만큼 회사도 성장하고 나도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 그래도
대표님이 이번에 연봉 조정하실 거라곤 하셨거든. 이거 잘 되면 진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타이밍 좋게 연봉 협상 시기에 남편은 회사에서도 가장 바라던 미팅을 성사시키게 되었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정말 열정적으로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 잘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은 잘 마시지 못하는 술이 떡이 돼서 집에 들어왔어요. 와서는 아무 말도 없이 절 가만히 앉혔죠.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안 그래도 아까 당신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 회식 간다고 해서 좋은 일인가 싶었는데 아니었어? 왜? 당신 추진하던 거 그거 계약 성사가 안 된 거야? 아휴, 그래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속상했겠다, 우리 남편. 아니야. 계약은 잘 성사했어. 거래처 쪽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계약을 해줘가지고 첫 계약인데 그쪽에서도 역대급으로 계약 성사시킨 거라곤 하더라고. 잘 됐지 뭐. 오늘 회식도 그래서 하게 된 거야. 계약도 잘 되고 해서. 그럼 잘 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기운도 없고 회식 자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당신 며칠 동안 엄청 노력했던 계약이잖아. 고생하면서 준비한 거라서 집에 오니까 긴장이 확 풀려서 그래? 당신 못 마시던 술도 이렇게나 많이 마시고. 그게 이번 계약건 내가 체결한 게 아닌 게 됐어. 오늘 중간에 갑자기 급하게 상황이 생겨가지고 내가 미팅에 참석을 못했거든. 회사에 가보니까 내 팀원들도 아무도 안 갔더라고. 물어보니 양 대리가 그래도 내가 못 가면 자기가 가는 게 맞다고 가서 계약을 했나 봐. 난 그래도 우리가 준비한 거니까 대신 가더라도 우리 팀으로 진행할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진행한 걸로 했더라고. 뭐 어떻게 말이 전달된 건지. 대표님이 나한테 그래도 미팅건이 급한 건데 거기에 집중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양대리 그 사람이 당신 계약을 가지고 갔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그 거래처, 당신이 직접 미팅 잡고 그랬잖아. 그럼 계약을 할 때도 당신이 담당자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지. 이게 무슨 말이야? 대표한테 말이라도 해봤어? 당신이 다 준비한 건데 그쪽에서 채간 거라고 말이라도 해보지 그랬어. 말해봤지. 알았다곤 하시는데 솔직히 중요한 미팅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 난 이미 거래처에 나 대신 팀원들이 갈 거라고 미리 양해 구해놨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양대리가 담당자로 가서 했더라고. 참,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래도 회사에 좋은 일이 된 거니까 넘어가야겠지? 그 뒤로도 남편이 계약을 성사한 건들이 있었지만 희한하게 좀 큰 규모의 계약건들은 중간에 남편에게 항상 급한 일들이 생겨 양대리가 대신 계약을 체결하고 양대리 성과로 올라가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전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죠. 어느 날은 대표가 회사 복지로 학원 수강비를 지원한다면서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게 있어서 바로 알아보고 신청을 한다더라고요. 저번에 당신 학원 수강하는 거 신청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 어떻게 됐어? 그거 신청하면 대표가 대신 결제를 해주는 거야? 아니면 학원비 내고 영수증 첨부하면 받을 수 있는 거야? 회사 복지가 점점 좋아지긴 하네. 어떻게 학원비 지원을 할 생각을 했대? 언제부터 다니기로 했어?
당신 학원 다닐 때 나도 학원 다른 곳 다녀야 되겠다. 같이 시간 맞춰서 우리 그때는 밖에서 데이트할까? 아, 그거 못하게 됐어. 분명 신청했는데 내 건 누락됐다고 신청 안 됐다고 하더라고. 어쩔 수 없지 뭐. 이미 신청은 다 차 있어가지고 다시 신청 못할 것 같아. 당신 뭐 배우고 싶은 거 있었어? 난 신경 쓰지 말고 학원 다녀. 아니, 난 그냥 당신 학원 다니는 시간에 나도 배우겠다는 건데. 근데 어떻게 누락이 될 수가 있어? 당신 그거 공지 내려오니까 바로 신청했잖아. 어떻게 누락이 됐대? 그러면 당신 건 남겨둬야 하는 거 아니야? 대표한테 말해보지 그랬어. 자기 배우고 싶은 거 있는데 누락된 거 같다고. 이미 좀 지나기도 했고 다시 말 꺼내기도 머리 아프고 요새 회사 바빠지고 그래서 대표님 외부 미팅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 회사 내부 관리는 거의 부대표가 하고 있어서 꺼내기도 그렇고 좀 이상한 게 하나 있긴 한데 내가 빠지니까 부대표랑 양대리 자녀 복지로 학원비 지원 받겠다고 했더라고. 회사 내에 자녀 있는 사람이라곤 부대표랑 양대리 뿐이긴 하지만 뭐 내가 너무 확대해서 생각하나? 헐, 아닌데? 그거 좀 이상한 거 같은데? 대표는 회사 직원들한테만 복지로 학원비 지원해준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건 누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야? 대표한테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받을 사람은 혜택 못 받고 있는데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진 알아야지. 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나하나 다 이상하다고 짚을 수도 없고 말이야. 그냥 이런 거 다 지적하기 머리 아파서 넘어갔어. 다들 말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 쉬쉬하는 것 같더라고. 나도 그냥 내일이나 열심히 하려고. 내가 말했나? 양들이 이번에 부장 됐다고. 부대표가 적극적으로 밀어줬다는데 참. 남편 회사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 대표는 외부 일정을 하느라 회사 내부를 신경 쓰지 못했고 부대표가 모든 회사 내부를 관리하는 듯 하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을 괴롭히던 그 사람은 부대표와 친한 사람이니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만들 수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을 괴롭히던 그 양대리는 빠르게 승진을 했고 부장이 되었죠. 그때부터는 더 집요하게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남편에게 호의적인 직원을 괴롭히면서 남편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한 번은 여직원이 업무가 어려워 같이 회사에서 야근하며 도와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약식도 불러주고 여직원도 남편 전화를 통해 저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었는데 바로 다음날 여직원에게 불륜이라며 호되게 혼을 냈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번에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 겨우 말렸어. 진짜 양 부장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이제는 나보다 직급도 높겠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흘러가겠다. 나쁠 거 하나 없는데. 아, 왜 이렇게 내 주변을 흔들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이러다가 회사에 남는 직원들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요즘은 다들 분위기 보고 양 부장한테 더 조심하는 것 같고 나는 피하는 것 같다니까. 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랄해? 전에는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는 당신 주변을 괴롭히네. 진짜 못됐다, 못됐어. 나이도 우리보다 한참 많으면서 정신은 어른이 아니네. 대표한테라도 말하지 그랬어. 양 부장이며 그 부대표라는 사람 둘이서 짝짝꿍 하면서 사람들 괴롭힌다고. 나도 그러곤 싶은데 명확하게 괴롭힌다 그런 게 없어서 말이야. 또 갑자기 잘해주다가 뭐 하나라도 걸린다 싶으면 괴롭히는 거니. 일단은 다들 조심하고 있긴 한데 이대로라면 회사 망하게 생겼어. 안 그래도 이번에 자기들이랑 마음 맞는 남직원들이랑 술 먹으면서 업무 얘기하고
사무실에서는 업무 공유 안 하고 그랬나 보더라고. 여직원들 업무 숙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대표님은 엄청 혼내고 그랬었나 봐. 직원들은 그냥 괜찮다고, 자기들도 이제부터 술자리라도 해야 될 것 같다고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지 몰라.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당신 대표한테 다 말하고 그냥 그만두는 건 어때? 저번에 다른 업체에서 당신 스카우트 하겠다고 제안도 왔다며. 나는 차라리 다른 업체로 이직하는 것도 나을 것 같아. 당신 찾는 곳도 있는데 굳이 괴롭히는 사람 있는 곳에서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나도 모르겠어. 예전에는 그래도 대표님 보고서 좀 버텨보자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 일단은 내 팀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만큼은 버텨봐야지. 내가 나가면 바로 양부장 팀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럼 더 불편하겠지. 내가 있어야 팀원들도 버틸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은 나도 해봐야 할 것 같아. 회사 분위기가 이러니 점점 남편을 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악랄한 괴롭힘에 남편과 잘 지내던 직원들은 하나둘씩 떠나갔고 결국 남편은 혼자서 점심을 먹는 날들이 많아졌죠. 저는 그때 일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점심시간에 맞춰 회사 근처로 가 같이 점심을 먹곤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을 괴롭히는 그 무리들을 마주하게 됐죠. 뻔뻔하게도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와, 이들이 한가 봐. 이렇게 여유롭게 회사 근처에서 데이트도 하고 말이야. 일을 많이 안 바꾼가 봐. 내가 너무 일을 많이 안 줬나? 얼른 먹고 일어나도 모자를 판국에 데이트를 하고 있어? 누군 급하게 일하다가 급하게 밥 먹고 가야 하는데 진짜 세상 좋다. 뭐, 와이프?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대리 상사 양 부장이라고 합니다. 전 회사에서부터 지금 회사까지 쭉 같이 일하고 있네요. 아, 그 양 부장님이시구나. 드디어 얼굴을 뵙게 되었네요. 정말 반가워요. 안 그래도 제가 양 부장님 얼굴이 엄청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생기셨네요. 남편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제가 여기까지 와서 점심 먹이고 있어요. 보아하니 아까 점심시간 전에 회사 입구에서 한 대 태우시고 계시던데 생각보다 일이 바쁘시진 않으신가 봐요. 여유롭게 한 대 태우실 시간도 있으시고. 그렇죠. 저는 관리자니까요. 일이야 이대리가 다 해야 하는 거니까 와이프로서 좀 속상하시겠네요. 이런 것도 다 능력이 있어야 부장 자리도 앉고 그러는 건데 보아하니 이대리는 만년 대리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대리 얼른 먹고 가서 일 마무리 좀 빨리 해. 오늘 아침에 준 서류를 아직도 다 마무리 못하면 어떡해? 야근 또 해야 되겠네. 능글맞게 생긴 양 부장의 얼굴을 보고 나니 사람의 인성이 얼굴로 보인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싶었죠. 다음에 다시 만난다면 꼭 뒤통수를 쳐주겠노라 다짐했어요. 그날은 머지않아 오게 되었어요. 회사 대표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집들이를 한다며 초대를 받게 되었죠. 이른 아침 새벽부터 남편은 부랴부랴 준비를 하더니 먼저 나가보겠다며 나가길래 의아한 마음이 들었는데 남편 회사 대표 집들이에 갔더니 울 신랑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지금 거기서 설거지를 당신이 왜 해? 아니, 여기 대표 집들이 아니야? 왜 당신이 여기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집들이 할 때 원래 일하는 사람들 있는 거 아니었어? 당신 여기서 설거지 하려고 그 새벽부터 나온 거야? 세상에, 정말 뭐 하는 거야? 얼른 고무장갑 벗어.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만 이대리 와이프 왔구나. 이대리 와이프
사회생활 안 한다고 했었나?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도 모르는가 보다. 니놈 마누라한테도 같이 하자고 해. 재수씨, 이럴 때 내조를 잘해야 되는겨. 안 그러면 이들이 진짜 말년들이 되는 거라니까. 가서 같이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도 빡빡하고 잘 보여야 승진도 하는 거지.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 남편이 여기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당신들은 왜 죄다 밖에서 술이나 마시고 있는 거냐고요? 여기 대표 집들이 아니에요? 대표는 안 보이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아휴, 이래서 사회생활도 안 하는 여자랑은 말도 안 나눠야 하는 건데. 이들이 와이프 교육 좀 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된 게 예의가 이렇게 없어? 저기 재수씨가 이러는 거 굉장히 경우 없는 태도인 거 알아요? 사회생활 안 해서 잘 모르는 건 알겠는데 원래 상사 집에 가면 바닥부터 닦는 게 부하 직원이 하는 일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 고무장갑 얼른 끼고 남편 불쌍하면 그렇게 소리칠 게 아니라 같이 설거지나 해요. 양 부장은 제 손에 고무장갑을 쥐어주면서 비웃듯이 말을 했죠. 전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 뒤로 보이는 다른 직원들의 비웃음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밖에 나갔던 대표가 집으로 들어오다 막 도착한 절 보더니 벌벌 떨며 저에게 말을 했어요. 아니 사장님. 아니 여기까지는 어쩐 일로? 제가 여기 사는 건 어떻게 아시고? 혹시 여기 근처에 사셨어요? 오늘 회사 직원들 초대해서 집들이 하려고 해서 다들 모였습니다. 시끄러우셔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아이고, 사장님이 여기 사시는 줄은 몰랐네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마침 잘 됐네요. 오셔서 식사 한번 하시고 가시죠. 제가 따로 얘기 드릴 것도 있고. 아니요. 저 여기 이대리 와이프입니다. 안 그래도 대표님 저번에 뵙고 놀랐는데 절 알아보시지 못하시더라고요. 언제 말씀을 드려야 하나 했었거든요. 마침 잘 됐네요. 여기 이렇게 다들 모여 있으니 대표님 참 알뜰살뜰 하시네요. 이렇게 직원한테 집들이 설거지까지 시키시고 다른 직원들 술파티 벌이면서 노는 사이에 저희 남편만 열심히 설거지하고 있어서 제가 한 소리 좀 했어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아닙니다. 제가 이대리한테 설거지를 하라고 시킨 게 아니고, 양 부장,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왜 고무장갑을 이대리가 끼고 있어? 양 부장 아는 집들이 업체에 있다고 해서 거기 연결해서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한 거 아니었나? 근데 왜 이대리가 고무장갑을 끼고 있냐고? 얼른 와서 설명해봐. 대표님은 회사 상황을 전혀 모르시고 계시네요. 그렇게 직원들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말하시더니만 정작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가늠도 안 잡고 있었나 보네요. 참, 이런 회사에 제가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게 끔찍하네요. 어찌됐든 회사 상황 잘 봤습니다. 곧 연락드리죠. 전 남편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어요. 집에 가는 차에서 전 남편에게 제 정체를 밝혔죠. 남편은 저희 친정집이 잘 산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재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기도 했고 애초에 자신의 것이 아니니 제명의 건물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저는 남편 회사의 건물주이자 투자자였어요.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남편 회사 대표가 회사를 설립할 때 제 건물에 입주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 남편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걸 알고서는 전 투자도 진행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했던 일이긴 했지만 이렇게 밝혀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죠.
남편은 제 정체를 듣고선 집에 오자마자 긴장이 풀렸는지 거의 졸도를 했어요. 나중에 깨어나고 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남편은 대표에게도 그동안의 상황을 모두 전달하게 되었죠. 사태 이후 회사 대표는 남편을 괴롭혔던 부대표와 부장을 모두 해고했어요. 알고 봤더니 단순히 사람들을 괴롭힌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밤새 고생하면서 준비한 프로젝트들을 다 가지고 가서 대표에게 본인들이 한 거인 양 전달하고 그걸로 성과급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대표는 이 사실을 알고선 집까지 사과를 하러 찾아오기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 대표로서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부대표나 다른 직원들이 알아서 잘 회사를 운영해 줄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정작 제가 회사를 잘 돌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리는 제가 전 회사에서 유일하게 믿고 데리고 왔던 직원인데 이렇게나 마음고생을 시켰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그 사람들 출근 안 할 거고 법적 조치도 들어갈 겁니다. 찾아보니 공금 횡령이나 부정 청탁도 있어서 이걸로 조사 들어갈 것 같아요. 이들이, 아니, 이 부장. 앞으로 이 부장이라고 부르겠네. 그때 그만뒀던 팀원들이나 마음에 맞는 직원들, 이 부장이 한번 잘 꾸려보는 건 어떻겠나? 대표님,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아내인 빌려서 승진하고 싶진 않아요. 아내랑 얘기를 해봤는데 아내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부대표나 양 부장에 대한 처분은 잘못한 게 있다면 마땅히 받아야 하겠지만 제가 어떠한 성과 없이 승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승진하면 마음이 편치만은 않고요. 아니야. 사장님 보고선 이 부장 승진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동안 프로젝트들도 다시 살펴보고 다른 직원들 말도 들어보니 양 부장이나 부대표가 가로챈 업무들이 많다고 하던데 우리 회사 제일 큰 계약권도 이 부장이 체결한 거였다며. 이 정도면 그전부터 양 부장이 아니라 이 부장이 먼저 부장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건데 정말 미안하네. 남편을 괴롭히던 주동자 부대표와 부장은 결국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 그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성과급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던 내역까지 밝혀지게 되면서 횡령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죠. 남편 말로는 이쪽 업계가 넓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부대표와 부장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지금도 부대표와 부장은 자리도 못 잡고 계약직으로 일을 한다고 하던데 벌을 제대로 받는구나 싶었답니다. 그렇게 안 풀리던 남편의 일은 악연을 끊고 나니 술술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성과급 받은 걸로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답니다. 인과응보라는 걸 저는 안 믿는 편이었는데 이번 남편의 일로 세상에 인과응보는 존재하는구나 알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